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회 현장 모습은 중간중간 계속 확인할 거고요. 이 단독 보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백성웅 변호사님. 네. 저희 글쎄요, 뭐 얘기하면서 좀 하는데 검사들이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무능할 수 있냐라고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하는 게 단독 보도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녹음 파일들이 나왔고 그 녹음 파일을 들은 검사들이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건데요. 아시겠지만 그 전에 이제 문자 메시지로 뭐 이런 게 나왔었다는 게 최 선생님, 그러니까 이제 뭐 최순실 씨를 가리킨 거지만 최 선생님에게 컨펌 받았나요라는 얘기가 사실 온 국민을 황당하게 만들었죠. 그랬죠.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누구한테 컨펌 받는다면 그거는 우리 위임 권력에도 반하는 거거든요. 그건 말 그대로 헌법에 반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외에 또 얼마 전에 검찰에서 정호성 부서관의 핸드폰의 녹음 파일을 10초만 공개하면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. 예. 이 모든 게 일맥상통하는 게 아마도 이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것 하나하나 정말 나라의 중요한 문제까지 다 최순실 씨에게 물어보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. 50개를 다 복구했다면서요? 그러니까 뭐든지 대통령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 하나도 보이지 못한 걸 보고 검사들이 정말 이렇게 좀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. 지금 뭐 충분히 그런 부분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말씀하신 것처럼 정 의원님 사실 검사들이 별별 사건을 다 겪을 텐데 도대체 어떤 수위의 내용이 있길래 충격을 받을 정도였을까요? 저도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. 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또 그 간결 명료한 그 언어 속에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. 예를 든다면 뭐 휴전선은요, 또는 대전은요. 그 다음에 그 천막 당사의 리더십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예. 최근에 이 국정농단 사건이 있으면서 여러 증언들이 있었습니다. 예를 든다면은 이미 망자가 돼 있지만 조순재 씨 증언에도 자기가 말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최순실 같은 경우에도 지인들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느라고 귀찮아 죽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그래갖고 예. 우리가 그거를 사실은 반신반의했었죠. 그럴 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십몇 년 동안 일했던 그 기사분의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? 최순실 씨 그 연설문 얘기도 나오면서 그냥 상징적인 존재였을 뿐이다 그랬는데 예. 도대체 이 젊은 검사들이 뭘 발견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것과 맥을 같이 해갖고 미르라든지 K스포츠라든지 또는 그 최순실 씨의 민원을 그 들어주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일일이 최순실 씨한테 물어보면서 그거를 확인받았던 것 더 노골적인 그런 증거물들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뿐이죠 우리로서는. 예. 이현정 의원 제가 네. 여쭤볼게 이게 지금 TV 키신 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 채널의 단독 보도인데 문고리 사회한 가운데 한 명 메시지를 관리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50개 이상을 복구했는데 우리가 진짜 그걸 듣고 싶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검사들이 듣고 너무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나서 어떻게 저렇게 무능할 수 있냐 일일이 다 지시를 한 거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였다는데 저걸 국민들이 들으면 혹시 우리가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? 좀 안 듣고 싶습니다. 저는 너무 놀랄까 싶어서 이 정호성 비서관 같은 역할이 보면 주로 이제 그 3명의 비서관들 중에서 정호성 비서관은 대통령과 함께 있습니다. 부속 실장을 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올라오는 모든 보고 자료는 정호성 비서관한테 갑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죠.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전화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호성 비서관은 대통령과 연결 창구 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전화기에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대통령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창구예요. 그렇다면 이 전화기에 녹음되어 있는 내용은 모든 대통령의 말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이제 전달되는 과정, 또 나중에 확인되는 과정,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녹음이 되어 있는 거죠. 예. 왜냐하면 정호성 비서관이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에 잠을 뭐 3시간, 4시간밖에 못 자서 전화 받다가도 졸고 그런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전화기를 자동 녹음 장치를 해갖고 이제 자기가 나중에 혹시나 대통령 이야기하는데 깜빡 졸다가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자동 녹음으로 해서 이제 보관해 있었던 것이죠. 근데 문제는 이걸 없애지를 못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전화기를 한 4개, 5개 정도를 압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파일을 검사들이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 선생님한테 컨펌했어 이 말 보면 일단 최순실이 선생님입니다. 그렇죠. 예. 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거거든요. 또 컨펌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 단계에서 이제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사실 대통령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대통령이 나중에 컨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옛날에 좀 취재를 할 때
대통령한테 가기만 가면 뭔가 결재가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. 예. 뭐 인사안이라든지 모든 게 대통령 책상에 가면 빼곡히 쌓여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왜냐하면 결정을 못한다, 대통령이. 인사안도 지금 공기업도요.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.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왜 대통령이 결정을 못하느냐. 혹시나 결정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.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야기가 들어보면 그게 조금 뭔가 연상되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안타까운 게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 씨하고 상의를 했든지 아니면은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그 믿고 싶지 않지만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았든지 이런 상황까지 이제 와버린 거죠. 그런데 그런 정황이 있는 게요. 아까 조국 의원께서 잠깐 얘기하신 그 조순재 씨 증언 저도 잠깐 들었거든요. 예. 거기에 조순재 씨 그 증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. 둘이 해서 내가 시킨 대로 다 해 꼭두각시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둘이라는 것은요.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를 가리키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정도의 조순재 씨의 그 증언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용 전 의원이 항상 그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? 하고 언제 늘 가서 하시던 곳에 가서 빨리 전화를 하고 오시라고. 그러니까 정말로 가서 전화를 하고 와가지고 그때 그 세종시인가 그때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리고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기사 차 안에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? 엄마 임선희 씨한테 엄마 공준 줄 알아? 그럼 전화 끊고 또 혼잣말로 기사 듣게. 그 기사분 들을 수 있도록 혼잣말로 지가 뭐 공준 줄 알아?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. 뒷담화를 했죠. 그러니까 예. 완전히 상하 관계가 지금 우리가 명백하게 보여지는 거예요. 예,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냐면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가 검사에게 내 통화 내용이 다 녹음되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는 그때부터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? 그러니까 일단 최순실 씨가 처음에 본인의 셀카가 있는 태블릿 PC도 본인께 아니라고 했고 예. 다 몰라요였잖아.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하다가 정호성 비서관의 그 녹음 파일을 또 변호사도 일단 배제하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만 들려줬더니 그다음부터 이 소위 말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된 정호성 씨 혐의에 관련해서 나도 박근혜 대통령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아는 거죠.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하고 본인과의 내용,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과의 대통령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크다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,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만이라도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예요. 지금 검찰 입장에서 결론적으로는 공개하기 힘들 겁니다. 예. 저거는 절대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, 이게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대면 조사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 국민들의 분노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지만 굳이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안지를 보고 그리고 시험을 보는 것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. 좀 1급 보안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. 지금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지만 국민들이 좀 어찌 보면 여론을 더 조성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좀 해달라.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29일, 있으니까.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대면 조사 그렇죠, 응하게 그렇죠. 해달라. 아니 이 정도로 검사가 분노할 정도, 이걸 공개하면 촛불이 횃불로 변한다. 국민들도 다 궁금하고 또 검찰에서는 이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이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 녹음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공소장에 단어마다 주석을 달 수도 있다. 그 정도로 우리는 증거가 확실하다는 걸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대통령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 그 얼마 전에 어떤 그 신문 기사가 나왔었냐면 우리나라의 모 인사가 상을 당했는데 청와대에서 조화를 보내주겠다고 했었는데 그 발인이 끝날 때까지 조화가 오지 않았다.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에 대한 불통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불통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추론해 보자면 바로 모든 것을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의존해서 확인을 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게 가능하고요. 지금 검찰이 이런 내용까지 흘리는 이유는 바로 그 공소장이 그 나왔을 때 이게 상상과 추측에 의한 사상 누각이다라는 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과 그리고 대변인의 반박에 대해서 검찰을 되게 폄훼했잖아요.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상당히 그 권력의 눈치를 보던 검찰이 바로 이제 이런 그 레임덕 아니라 데드덕의 상황에서 이제 본연의 자세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좀 그 알리고 싶었던 그런 일종의 그 상황이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참 그 김기춘 실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.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. 그런데 진짜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채널의 단독 보도 얘기, 그러니까 검사들이 대통령의
무능함에 말문을 잃었다는 얘기를 쭉 해봤고요. 글쎄요, 또 10분이 지났는데 아까보다도 집회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. 6시부터 이제 이 촛불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2시간 정도가 남았는데, 아니죠, 한 3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어떤 분위기가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